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세환입니다. 논술에 대해서, 뭐 논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선 이게 원래 간담회라는 게 좀 이렇게 서로 아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물어볼 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아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먼저 그냥 얘기할 거리들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입시 상황보다는 우리 지역의 입시 상황. 그러니까 뭐 원내 상황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한테 유리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 크게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어, 정시 인원 확대된 거는 정시 인원 확대됐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 좀 늘었다. 그다음에 이게 논술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하고 비교해서 유불리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학종은 모집 인원 비율이 좀 줄어서 걔네들이 좀 정시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동했다는 건 모집 비율이 정시적으로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뭐 자수서 폐지 이거는 이제 당장 올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정시에서 유불리 발생했다는 거는 뭐 많이 나왔고 과격하게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침공했다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학생들한테 과연 유리했는가? 물론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 인문사회 계열 수능 최저 못 맞췄다. 뭐 이거는 이따가 넌지시 얘기할 거고요. 자연계에서 이제 약과대학 학부 모집이나 뭐 한전공대 이런 식으로 모집 단위가 좀 늘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자연계 학생들의 그 모집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아이고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시에서 정시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2022년 이제 2023년 입시에서는 정시 비율 자체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은. 근데 요거는 사실상 그렇고 상위 15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교과가 이전에 이제 한 7%, 8% 이렇게 됐던 게 작년에 한 11점 몇 프로. 거기서 이제 12%까지. 학종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원래 이전에 한 40% 넘었던 게 이번에는 32.9%까지 확 내려갔고요. 얘네들은 논술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학교들 말고도 자연계만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모집 인원에서 아무래도 정시 쪽에서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유리하고요. 네, 팩트는 팩트고 어, 뭐 전체 수도권 전국은 그냥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수도권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목표로 얘기 드리는 게 사실 논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도권 전국 단위로는 논술 모집하지 않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상위 주요 대학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하면은 한 건동홍 여기선 정도. 예, 뭐 조금 더 낮으면 숭실 아주이나 여기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보통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냥 한번 쓱 보시라고 그냥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 15개 대학, 16개 주요 대학에서 정시는 한 40% 이상, 그 다음에 교과는 한 12% 정도, 작년에 이제 12% 정도, 학종은 아까 뭐 32%, 논술은 뭐 크게 변화 없는데 10%가 조금 안 된다. 한 9몇 프로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 비율은 아까 앞에 있었던, 아이고, 요 실기 비율을 뺀 거거든요. 얘네들은. 예. 요 실기 비율을 제하고 순수하게 이제 교과, 종합, 그다음에 정시 비율. 요것만 나타낸 건데 뭐 아까하고 크게 차이 없이 예, 정시 비율이 한 42% 된다.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요거는 이제 저희 원내 통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거기 2022년에 교과 전형이 한 12% 정도 된다 그랬고 11점 몇 프로 된다 그랬고 이거 작년에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한 40%,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한 9점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정시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예, 이 비율에서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학원 자체적으로 일단 논술관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센터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거 비율이잖아요. 정시 쪽이나 아니면 수시 쪽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요. 얘네들이. 근데 변화를 보시면 교과 전형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 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늘어난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불리는 또 얘기가 다른데 일단 간단하게 일단 숫자부터 먼저 보고요. 종합 전형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 이거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게 원내 통계가 이게 인문자연 합쳐서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30% 조금 안 돼요. 20 몇 프로 되는데 예, 인문계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최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계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그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자연계 내에서 저희 논술 전형 합격 수행은 30% 좀 안 된다. 그다음에 예, 정시 비율은 한 36% 정도. 정시 비율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정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졌겠죠. 전반적으로. 뭐 이후에 드릴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이게 저희 그 중계 지역에서 사실 가장 유리한 전형은 이전까지 종합 전형이었거든요. 얘네들은. 예. 교과 전형이 늘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이 느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일단은 종합 전형에 있는 애들이 그 종합 전형에 있는 애들이 예, 계중에 좀 높은 애들 중심으로 이제 조금 높은 애들 위주로 교과 전형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예, 학교에서 쓰게 하니까 교과 전형 많이 썼는데 이게 그대로 교과를 갖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대 3를 그대로 성대로 썼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떨어질 게 뻔하니까 예, 많이 하향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합격자 수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의 성적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간 건 굉장히 드물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격생들이 만족하는 수준? 이게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제가 뭐 입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자꾸 조사하게 되는 거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애들이 어떤 대학을 보낼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입시 상황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교과 전형 옮기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경쟁률은 더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향 지원에서 종합 지원형에 대해서도 예, 뭐 비율이 준 거는 비율이 준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학교의 높이 예, 얘네들이 좀 상당히 떨어졌다. 예. 논술에서는 뭐 인문 말고 자연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시는 뭐 당연히 늘었고요. 이 정시의 유불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건데 뭐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예,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합격률은 상승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그 학교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졌다. 얘네들은 종합 합격률은 전체적으로 종합 모집이 줄어들면서 하락했다. 논술은 약진 그랬는데 인문은 약진 아닙니다. 예, 인문은 최저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년에. 예, 정시는 자연계 상승하고 인문 대폭 하락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있다가 뭐 학생들 그 인문 자연 비교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연도별 전형 변화 추이인데 그냥 쭉 보면은 정시 늘었고 종합 줄었고 교과는 그 작년부터 좀 늘었고 예, 논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숫자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그냥 눈에 띄게 확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인문 경쟁률? 안 보이네. 이 11.71%, 6.21% 뭐냐 하면은 이제 요 6.1%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교과가 인원 모집 늘었는데 경쟁률은 더 늘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뭐 얘네가 한 자릿수를 넘지 않았거든요. 경쟁률이. 교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쪽에는 불리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불리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일단은 써야 되니까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11.71%까지 늘었어요. 얘네들이.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동일하게 이전에 2021년도에 비해서 이게 이제 그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얘네가. 그래서 교과 전형 비율이 11.4%까지 늘었어요. 얘네들이. 종합 전형도 볼게요.
뭐 교과 전형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입센터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최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애들이 잘해도 뭐 1점 1점이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보면은 예, 높지 않아요. 지방 애들 보면은 1점 0몇도 있고 막 이래요. 보면은 예, 교과에서 교과 자체가 그 내신 등급이 높은 애들 위주의 전형인데 예, 지방에 밀려요. 상대적으로. 근데 학교에서 쓴단 말이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형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하향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 합격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합격하는 학교들의 수준은 낮아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경쟁률도 이전에 14.3, 2020년 작년에 14.3으로 얘네들도 이전에 비해서 모집 인원 자체가 줄어서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거 종합전형도 이전까지 되게 행복했거든요. 저희 막 2점대 뭐 2점대 한 중초반까지도 다 고대하고 막 3점대 넘어가도 중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이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에 그런 애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이따가 뭐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예, 학생부 종합전형 마찬가지 이건 종합전형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합격률은 이제 저희 원내 통계인데 얘네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 자체의 모집 인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예, 줄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컷은 상향하겠죠.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단은 수시에서 이전까지 상당히 유리했던 부분이 많이 불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불리했어요. 예, 하향 지원에서 합격자가 늘어났다. 작년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역시 그 최초로 시작했던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기와 확통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작년 고3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일 때부터 문과 애들이 공부 되게 못한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그건 이미 그 전에 모의고사 그 통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입시에서 불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4.49%가 요게 확통을 선택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1등급을 맞은 애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86.78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 8.73이 기하 선택한 애들입니다. 아마 설명회 좀 다녀보셨으면 이 편은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등급 중에 예, 확통을 선택한 애들은 5%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5%가 안 되고 어 보면은 뭐 2등급, 3등급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런 이런 통계를 이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그래서 연초에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유리해진다는 게 꼭 정시에서 유리하냐는 아니에요. 왜냐면 합격선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자연계 애들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체 통계를 보면 이전에는 한 17만 명 수학 가형을 선택한 애들이 한 그 정도 됐을 건데 그중에 1등급 받은 애들은 그중에 4%니까 적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 상당히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43만 명? 얘들 중에서 그 문과 애들 중에 1등급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2등급, 1등급이니까 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어, 한 수학 가형으로 따졌을 때 거의 한 2등급 애들까지 거의 다 1등급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정시에서 합격 기준이 확 올라갈 거다. 어?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2등급에서 그러니까 그 2등급하고 1등급이 보통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이 보통 모평에서 아, 점수 차가 그 표점 총합으로 한 10점 정도 차이 났는데 수학에서. 근데 10점에서 한 8점 정도 차이 났는데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2등급 선에 2등급 끄트머리에서부터 한 1등급 그 후반까지 여기까지 한 10점 가까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2등급 4개 맞으면은 건동욱 쉽게 갔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예측이 이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농담 삼아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수학 1등급 맞고도 건동욱 못 가고 숭실대 가는 애 있지 않겠냐. 수학 1등급 맞고 강원대 가는 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어요. 어,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자연계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가를 보이기 위한 통계인데
국어 등급 대비 수학 선택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1등급 애들 중에 70점, 그러니까 20%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미적 아니면 저기 뭐야 기하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30% 빼고는 다 미적 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수학 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연계들이 많이 유리했다. 그러면 이 통계만 봐도 그렇죠. 이거는 작년 수능 통계이긴 하지만 이 경향은 이미 그 학생들이 뭐 1,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시에서 인원도 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도 쉬우니까 전반적으로 자연계 애들한테 좀 많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등급 상승 때문에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최저 컷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그 높은 등급을 갖다 확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실력이 부족한 애들한테 다소 불리하긴 하겠다. 뭐 이런 유불리가 다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다 그럼 자연계냐? 그잖아요. 예. 아니, 거의 자연계예요. 통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사탐 선택한 애들, 예, 사탐 선택 이만큼 중에 94.8%가 확통입니다. 예. 과탐 선택한 애들, 그 중에, 예,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하고 확통을 선택하거나 과탐을 선택하고 미적 기하를 선택한 애들은 뭐 순수하게 뭐 인문자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사탐 중에서 확통만 선택한 애들이 이만큼, 과탐 중에서 미적기하 선택한 애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에는 미적기하 확통에 대한 선택이 인문자연에서 크게 갈렸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문계 애들이 자연계 애들에서 많이 공부를 못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열별 선택 과목이 뚜렷했고 어, 사탐 미적기하는 이거는 자연계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은. 이거는 그냥 숫자만 보세요. 뭐 언어 매체 학자학은 이거 저기 뭐야 그 만점자 점수인데 만점자가 그러니까 수능 100점 맞은 애가 표점으로 149점, 화작은 147점, 뭐 미적 기하 확통은 144로 147보다 좀 불리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애들한테 유리하냐 하면은 이제 1등급 극상위권 애들 얘네들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도 어설픈 애들 말고요. 1등급 중에서도 뭐 다 맞네 하나 틀린 애 두 개 틀린 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하나 정도 틀린 애들까지 걔들까지 보면 아무래도 최고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적 기하상의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확통에서는 많이 밀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문계 애들이 1등급을 받더라도 당연히 점수가 낮아요. 얘네들이. 숫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국어 작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2 수능 2021년도 얘네들의 이제 그 누적 인원수입니다.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증가하시는 거 보실 수 있겠고 1등급이 이제 아까 1등급 커트라인이 저기 어디 있나? 예, 저기 표점 131점. 얘네들은.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이제 137점. 예, 최대 100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만점자겠죠? 맨 위에는 예. 147점인데 만점자 2,700명입니다. 이거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이제 만점자 2,700명이고 작년에 등급 컷이 88점인가 갈렸어요. 얘네들이. 이거 수학은 조금 보기 쉬운 게 다 맞은 애, 그 다음에 훅 늘어나는 데 있어요. 하나 틀린 애, 두 개 틀린 애, 세 개 틀린 애. 원래 그 인문 애들이 많았으면 확통에 점수가 중간중간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안에 확통 선택한 애들 5%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만점자 여기 있을 거예요. 144점대. 거기에. 거기 있을 텐데 이것만 봐도 4, 8, 12점 빠면 되니까 88점 컷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안 외우고 다녀도 돼요.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2,700명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그 9월 모평에서 그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9월 모평에서 수능에서 모평을 치르고 나서 모평에서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전문가들이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컷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1등급 컷을 예상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작년에 88점이라 그랬는데 그 9개 입시 기관인가 얘네들 중에서 그 컷을 맞춘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심한 데는 7점까지 낮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원수를 못 맞췄어요, 인원수를. 그러니까 1,400명대로 예상했거든요, 작년에. 예,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많은 거죠. 그럼 갑자기 그 나머지 그 1,300명 되는 걔네들은 어디서 갈게요? 재수생? 재수생들은 6월에 시험 봤을 텐데 9월이나.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 선택형 수학이 이게 어느 애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냐를 확인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반수생한테 1번으로 유리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합격했던 그 소위 말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 대학 공부하다 보면 뭐 수가는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그 반수생들이 뭐 일찍 준비한 애들은 한 9월부터 상당히 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껴요. 이거는. 어, 뭐 표점 분표. 요거 잠깐 좀 어느 대학쯤 가는지 좀 볼라 그러는데 슬쩍 보시면 좋겠는 게 어, 지금 보면은 거기 1, 2, 3 등급컷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게 1등급 꼴찌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올 1등급, 언수 탐구 두 개가 다 1등급인데 다 1인데 그 중에 점수를 제일 낮게 받았을 때. 아까 등급컷이 137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4개 합치면 400점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 표점합으로 학생들 합격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되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400에서 409점대가 1컷. 얘네가 어느 대학쯤 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정시에서. 그 다음에 2등급 컷. 이 2등급 꼴등입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등급 컷이 400점이니까 그러면 얘보다 좀 못한 애가 399점이냐? 2등급 1등은 396점이죠. 하나씩 더 내려가니까. 이해가시겠나요? 예. 그다음에 3등급 352점입니다. 어, 이게 또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2등급이 하나 섞이면 이거보다 못하냐? 그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건 1등급 4개 모든 과목의 꼴찌니까 1등급은 되게 높고 2등급도 거의 바짝 붙었으면 이거보다 높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다 이거보다 아, 1등급 애들은 다 이거보다 높은 점수죠. 모두 올 1등급이면. 근데 2등급이 꼈다고 해서 이거보다 낮은 건 아니다. 예. 일단 숫자상에서 속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그래서 올 1등급 애들, 요게 올 2등급 애들, 이게 올 3등급 애들. 작년에 이제 과목 조합별 표점 분포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400점 1등급이 지금 보시면 자연계에서는 여기 이제 서울대 자연계 끄트머리입니다. 이게 서울대 자연, 연고대 자연 끄트머리까지 가려면은 395점. 이게 연고대 390이면 연고대 좋은 과를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제일 그 낮은 학과들,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기 한번 넣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1등급을 4개를 맞았는데 연고대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연계들한테 얼마나 이게 특히 지금 현재 막 3월 달에 막 1111이 아니에요, 애들이.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아이고 이거였잖아요. 377, 374. 건도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학과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에서 2등급 4개 받으면 이전 작년까지는 건대 정도는 그냥 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무난하게 쓸 수 있었어요. 높은 과가 힘들어요. 뭐 수예 이런 데 말고도 얘네들은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1등 그러니까 2등급 대 애들이 잘 가면은 한 뭐 중대, 안 되면은 뭐 아주대, 인하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내려가는 경향이 컸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문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서울대 인문 같은 경우는 아니 398점, 398점이면은 이거 아까 전에 저기 뭐야 398점이 자연계들이면 연고대 갈 수 있는 점수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여기서 여기에서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이동하고 싶겠죠. 입시에서. 그래서 작년에 교차 지원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서울대 통계. 그러니까 인문에서 서울대 인문에서 뭐 각각의 수치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인문 중에서 44.4%가 미적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얘네들은. 요거는 조금 눈여겨가 아니라 좀 속지 마셔야 되는 게 실질은 22.2%예요.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22.2%. 나머지는 사탐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문계 내에서도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 애들은. 어, 여기 지금 그 각 대학에서 이제 각 대학 작년 그 교차 지원 통계인데 파란 거는 그 오피셜이 아닙니다. 예상 수치예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실질적으로 발표된 수치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연고대들이 거지 같은 게 얘네들이 자기네 통계를 많이 숨겨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도 많이 숨기고 중대나 중대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자기네 뭐 입학 통계나 아니면은 합격자 점수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시원하게 공개해 주는데 특히 연고대 애들이 특히 이 연대가 아주 그지 같은 게 정말 발표를 안 해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지원한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물어물어 조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차 지원이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서강대, 그다음에 뭐 중대,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도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꽤 높은 비율로 교차 지원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과 학생들이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과연 만족스러웠을까?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 예. 교과에서도 하향했죠. 종합에서도 하향했죠. 예. 기껏해서 막 1등급 받아놨더니 이는 여기 있는 학교 힘들다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1등급 받아놨는데 거기서 또 문과로 가래요.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이게 과연 만족스러웠을까? 이런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반수나 재수 입시가 늘어나는 데는 아무래도 본인의 그 저기 뭐야 소위 말해서 높이 올라가자 하는 욕구. 우린 야망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얘들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상당 비율 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해요. 뭐 정확한 수치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예, 예, 그 예전까지 재생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학생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 저희 지역 통계를 보면 이건 전체 통계니까 됐고 상위 10% 자연계열 상위 10% 평균입니다. 상위 10%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2.6 내지 2.7등급이어야 돼요. 대략적으로. 예. 2등급이 그 4% 7%에서 전체 11%까지니까 뭐 이걸 뭐 2등급에다 걸려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6, 2.7 정도 돼야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데 뭐 국영수는 그럭저럭 그래요. 근데 탐구는 한참 밀려요, 이게. 저희 노원 중계 지역 통계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능을 잘 못해요. 애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런 애들이 다 구라예요, 이런 게. 보면은 수학은 1등급이 나오는데 과학이 4, 5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하면 올릴 수 있대요. 안 돼요. 안 됐습니다, 전부 다. 작년에 물론 제가 아는 사례는 전부 다 논술 시험을 봤던 애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논술반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논술만 6개를 다 쓰냐? 아니는 애들도 많았어요. 작년에.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모든 애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얘가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뭐 애들 중간이나 기말고사 기간 이용해서 학부모들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애들 그 입학 상담을 들어오는 상담 말고요. 대학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데 뭐 제 생각엔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걔 논술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라가 아니고 준비는 해냈는데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안 보러 가는 거죠. 좋잖아요. 수능은 이미 확정된 점수인데. 그래서 학생이 보니까는 112인가 그래요. 112인가 그런데 112 그러니까 수학은 1이고 국어가 뭐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다 2고 과학이 좀 안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연대부터 다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대는 걔가 이제 워낙에 과학을 못하니까 안 됐고
예, 한양대 성대는 해볼만 했는데 나중에 시험 보고 이런 게 전화 받으면 기분 좋죠. 선생님 저 여기 써요 말아요. 왜? 수능을 잘 봤대요. 다 111 4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험장에. 그러면 좋겠죠. 이게 이전에만 해도 한 100명 중에서 한 5명, 6명? 이 정도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년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방금 얘기 안에. 그 정도로 적어요. 탐구 만점은 뭐 이거는 그냥 지학이 많이 유리하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1, 2등급 선에서, 특히 1등급 선에서는 최고점이 높고 거기 비율도 꽤 높잖아요. 보면은. 화학 같은 경우 화원 인원수 많긴 해도 최고점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구과학 전체적으로 항상 유리하고 애들이 많이 선택해요. 전반적으로. 어, 지금 요런 입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리한 거고요. 저희 애들이 이렇대요. 그래서 학종 경쟁력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컷은 늘었다. 이과생들이 문과 지원 많이 한다.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정시나 교과에서 경쟁이 낮다. 경쟁률이 낮아요, 저희가. 경쟁에 상대적으로 밀립니다. 특히 재생들한테 많이 밀려요. 특히 정시에서. 예. 어려운 공부? 어려운 공부를 좀 선택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답답한 게 2를 111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 물론 해야 되는 노력이기도 한데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연계 논술 전형의 특징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좀 제가 아는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자연계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내신을 반영하지 않거나 실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신 산정 기준 때문에 그런데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서 1등급 그러니까 내신 올 1등급하고 내신 올 4등급이 논술 시험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요.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10점 정도? 논술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올 1등급하고 올 4등급이 같은 대학 시험을 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얘네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얘네들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급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1, 2등급이 좁고 3, 4등급이 그거보다 조금 넓고 이런 식이라서 예, 상위권 4등급 이내에서 봤을 때 내신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내신 평균이 낮아요. 예, 중대는 3.7이라고 발표한 거를 내가 며칠 전에 확인했고요. 예, 성대도 거의 대부분이 3에서 4등급 사이입니다. 대략적으로. 의대는 되게 높을 것 같죠. 의대 되게 높을 것 같잖아요. 중대 의대 2.83입니다. 네, 중대 의대 합격자 내신 평균이 2.83이에요. 얘네들은. 어, 자연계 최저 충족 당연히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2등급 받기가 많이 쉬워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예과 제외하고 의예는 뭐 111 받아야 되거나 3합 4 받아야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수학 1등급 하나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하기 어려운데 예,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 대부분 이제 이름이는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뭐 한 3합 6 정도. 대표적인 학교가 중앙대, 서강대, 중대 뭐 이런 학교들 3합 6. 요거는 3합 6이니까 뭐 수학이 1이라면 1, 2, 3 나오면 되는 거고 수학이 2라고 하더라도 뭐 과탐이나 영어에서 보강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국어가 안 되면 뭐 다른 과목에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에 못 갔다 이런 경우는 자연계에선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상당 부분. 어, 이게 이제 아이고 지금 그 요 정도 최저를 가지고 있는 아까도 지금 학교들을 보시면 모집하는 학교가 연대 논술이 없어요. 아, 연대 논술이 없더래. 그 고대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울대는 논술로 모집을 하지 않고 의예과 모집이 의예과까지 의예과 모집이 이게 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의예과가 보통 한 3천 의예과가 3천 명 가까이 뽑는데 그 중에 이 부산대는 저희 지역 애들은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1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대략적으로. 예. 아까 약학계열 모집 그 전체 정원 아까 1,700 몇 명이었는데 실제로 모으는 거는 논술로 모집하는 건 64%. 64%, 64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극상위권 애들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논술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극상위권이라는 게 여기에 있지만 내가 정시로 의예를 노려볼 만하다. 5일. 네. 아까 의예 몇 점이었냐 하면은 네, 저기 아까 표점합을 한 410점 이상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5일 1등급이 확실한 애들. 예. 얘네들이나 아니면 뭐 서울 그 공대 합격 가능한 건 애들한테는 논술 메리트는 굉장히 적어요. 특히 연대는 수시 1차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합격권인데 수시 1차 시험을 왜 봅니까? 수능 전에. 그래서 논술로 메리트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기엔 그런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높은 경쟁률이죠. 다른 학과에 비하면. 50대 1, 60대 1, 뭐 적게는 20 몇 대 1 되는 일반 학과들에 비하면 당연히 높은 경쟁률인데 그걸 생각하셔야죠. 이게 의대나 약대 합격하면 자기 미래가 하나 결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겪게 되는 경쟁률을 생각하면은 그걸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대부분 그 의예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한 1등급이 한 2개, 1등급 2개, 2등급 하나, 혹은 1등급 3개가 나와야 예, 최저를 충족하니까 최저 충족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되게 버거워요. 근데 뭐 약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낮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이 1등급이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을 4개 받는 애가 3월 모평에서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현실적으로 얘가 정시로 가능하냐? 될 리가 없어요. 어지간히 미치지 않는 이상. 예, 재수생이면 또 모르겠는데 예, 재학생에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걸 1등급 4개도 아니고 1등급도 제법 잘 본 1등급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재수불사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1년 내내 수학만 시켜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 있어요. 언어 논술. 왜? 최저가 없는 게 한양대밖에 없으니까. 한양의예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의예는 다 최저가 있어요. 한양의예는 최저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준비해서 연대치대. 근데 연대는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 한양의예 합격자 평균 90점이거든요. 예, 90점 해볼 만해요. 1년 내내 수학만 할 각오가 있다면. 예, 어느 정도 목표로 가르칠 거냐? 자기가 아는 서점에는 수학책이 없을 때, 자기가 안 풀어본 수학책이 없을 때까지. 그 정도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학종을 쓰거나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이 더 낮은데도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대학 수준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데 더 잘 간 사례들이 논술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좀 이렇게 학교들을 좀 2개로 좀 분류해 볼게요. 그래서 한양, 연대부터 논술 보는 학교가 연세, 한양, 서강, 그다음에 성균, 중앙. 경희대 좀 애매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학교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중앙, 경희, 시립, 이화, 건국, 동국, 홍익. 홍익은 왜 양쪽에 다 쓰느냐? 좀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갈 때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교들은 시험 문제를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어디서 크게 드러나냐 하면은 합격자 평균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그래서 낮아요. 한 70점대. 여기는 한 80에서 80점 후반에서 90점대. 얘네들은. 물론 이 밑에 뭐 아주이나 과기 여기까지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선은 주요 대학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홍익은 왜 물음표냐면 이게 이제 그 호불호가 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잘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문제가 내 스타일에 딱 맞으면 너무 쉬운데, 예, 안 맞으면은 답을 못 써요. 아예 0점이 거의 0점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상담 진행을 할 때, 학생들하고 입시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애들 답안을 항상 다 보니까 저는 애들 스타일을 다 알거든요. 어느 스타일에 강하고 약한지. 뭐 1년에 걔네들 답안을 뭐 몇십 장을 보는데, 그래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원할 때 애들 여기는 쓰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한 내신이 한 2.4 정도 되는 학생이 있어요. 2.4 정도 되는데 논술 잘 못해요. 예, 수리 논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2.3 학교에서 학종 쓰자고 하거든요, 100%. 예, 저도 쓰는 걸 말리지 않아요. 예, 뭐 논술 가르친다고 논술 6개 써라 이거 무식한 얘기고요. 필요하다면은 강제적으로 6개 쓰기도 하겠는데 학종이 유리하다고 보이면 학종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썼는데 저한테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상담에서 얘기했던 게 원 이게 이제 학종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한 1대 5나 2대 4 정도로 논술을 쓰고 싶다. 예, 6개 원서 중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한양대를 왜 물어봤느냐 그랬더니 이런 데는 학종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상의 상향은 좀 어렵고. 통상적으로 논술하고 학종을 같이 쓰는 경우에 상향을 당연히 어떤 걸로? 논술로 하겠죠. 논술은 시험을 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학종은 이미 그때는 정해진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양대 밑으로 쭉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한양대 쓰냐 마냐고 물어본 거는 이 학생이 이제 논술을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꼭 반드시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이 좀 어려운 거예요. 본인한테 아이디어도 좀 잘 안 나오고 이게 학생들도 좀 분류를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시키는 그것만 딱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봤던 유형에 대해서 지속성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풀이도 잘하고 답안도 깔끔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창의력이 부족한 거죠. 새로운 뭔가를 못 해내는 거. 그런 애들이 여기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얘네들이. 이 학생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한양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로 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여기는 학종으로 자신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양은 생각 안 하길래 그러면 뭐 한양대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상향 지원 한양대 써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시험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학생이 건대인가 갔을 겁니다. 근데 이 학생보다 이 학생하고 논술 수준은 비슷해요. 논술 실력은 비슷한데 내신이 낮아요. 내신이 2점 한 2점대 후반? 한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학종 쓰자고 해요. 네, 이 점수대에서도 당연히 쓰자고 합니다. 당연히 쓰자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는 33 쓰자고. 33 쓰고 싶다. 그래서 세 군데를 어디로 넣었으면 좋겠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논술이 그렇게 썩 훌륭한 학생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창의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제가 상향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이대나 경희대를 상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성대는 쓰게 하고 싶었는데 저기가 이게 그 과학 때문에 성대 과학 논술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과학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따가 그 과학 논술 들어가는 학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그런 편이 아니라서 성대는 전략적으로 빼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이제 이런 학교가 합격이 유명하다. 그 아래로는 학종 넣어라. 2.8이면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어디 썼냐 하면은 거기 두 개랑 하나 홍대 썼습니다. 제가 좀 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어, 그렇게 잘 못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동안 얘가 좀 일찌감치 시작했거든요 논술을. 그래서 본 유형이 많으니까 문제 적응은 충분히 할 거다. 그래서 다 붙었습니다. 예, 쓴 거 다 붙었어요 논술로. 그래서 뭐 이런 사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얘네들은 이제 그 수학이 나중에 이제 그 2등급 나온 애들, 2등급에서 3등급 나온 애들이고 수학이 1등급인 애들도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1등급 맞고 공부 잘해서 연대 가네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말고 한 학생이 수학이 1입니다. 수학이 1이에요. 언제 1이었냐 하면은 3, 6에 1이었어요. 3, 6에 1이었고 국어가 형편없어요. 이게. 그래서
정시에서 어디쯤 갈까 하고 이제 3월달, 4월달에 좀 이렇게 그 모평 자료를 보고 좀 보니까 건동호흡이 좀 힘들더라고요. 1등급인데도. 네,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논술을 당연히 시작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제 과학 논술 테스트 해봤고 과학 논술 하는 거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수리 논술도 나쁘지 않았어요. 얘는 나쁘지 않아서 뭐 연대가 힘들다. 왜냐면 연대는 과학 논술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저는 한양대까지도 한번 써보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거 어떻게 됐는지 눈이 돌아갔고 여름방학 되자마자 이제 갑자기 수능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논술이 자신 있었는지 어쨌는지 광운대 갔습니다. 네. 근데 어떤 애도 있냐 하면은 수학이 3이에요. 모평으로. 내신도 3점대 초반인가 그럴 거야. 초중반. 그 점수에도 학교에서는 학종 쓰자고 합니다. 그 점수에도. 쓰재요. 33 썼어요. 33 썼는데 학종 어디 썼는지 솔직히 기억 안 나고 예, 낮게 썼어요. 낮게. 되게 낮게 썼어요. 그러니까 걔가 6월 달까지 무슨 얘기를 3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4월 달에 너 대학 어디 갈 것 같냐 그랬더니 어머니랑 같이 모셔놓고 어디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일단 자기도 인서울 힘든 거 안다고. 예. 인서울 힘든 거 안다고. 운 좋으면 광운되지. 근데 6월 달까지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술로 그러면은 일단은 수학은 무조건 수학해라. 어, 죽어도 수학만 해라. 뭐 국어 이런 거는 당연히 답이 없고, 예. 과학 논술 일단은 어느 정도 과학은 시켜봤는데 3, 4에서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상담에서 과학 포기시켰습니다. 접자고. 예, 해결 안 된다고 이거. 어, 미안하지만은 네 머리 수준에 여러 개를 다 하다가는 될 것도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원서 쓸 때 어디 썼냐 하면은 어, 또 낮게 쓰려고 했는데 낮게 쓰기 싫대요. 예. 본인의 강력한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양대부터 쭉 썼습니다. 예. 과학논술 안 들어가는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보면은 한양 성균 안 되고요. 중대 최저 안 돼서 안 되고 한양대 밑에 뭐 경희 예. 뭐 그 밑에 되게 낮은 데 썼어요. 뭐 가천대인가 뭐 어디 되게 거길로 논술 3개 썼는데 일단은 한양대하고 경희대는 붙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좀 집중이 필요해요. 논술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애들 논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정시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이런 거. 왜 우리 저기 아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음식 아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뭐 요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선이 희끔을 하는 애들이 논술을 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논술이 항상 유리한 점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채워지면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수능 선택 과목 이외에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일부 대학 제외하고는 미적기와 확통이 모두 출제해요. 예, 특히 상위 15개 대학, 예, 주요 대학들, 건동원까지 해서 예, 확통이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기하가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둘 다 출제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 확통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적 기하 확통을 따로 해야 되느냐? 엄두가 안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커리큘럼 상에서 이제 그 잡아서 어느 정도 보강할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적 기하 확통의 애들이 따로 이렇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예, 실질적으로 수능 준비하면서 병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서 어느 정도 병행해요.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를 갖다가 다 잘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오는 게 한정돼 있고 제가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곱셈으로 따지면 9구단 정도 외워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정도 알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기하면 타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거기에 초점이 어디 있다. 접선이 뭐다. 뭐 보면은 이제 그 수학 문제집 보시면 A유형, B유형, C유형 이렇게 있잖아요. C 어려운 거, A 쉬운 거. A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내신에서
들어봤다 수준이면은 여기는 돼요. 그 정도는 다 돼. 얘네들이. 그 정도만 바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애들이냐? 작년 재수생들. 그러니까 작년에 재수생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얘네들은 선택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선택 과목 그래서 얘네가 본 게 뭐냐면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해요. 기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불리했던 게 기하를 못 해요. 아예. 그래서 논술과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애들 100%다 재수생인 게 선생님 기하도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올해는 아니죠, 이제.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고 아니 기본적인 얘기를 왜 7, 8, 9월 가서 확인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시험을 볼 애들이. 응? 그러니까 아니 아까 나왔던 게 뭐냐면 애들 어려운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거 아까 통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선택한 애들은 기하학점 접어요. 던져놔. 나중에 그럼 6, 9월 가서 이게 6월 저기 뭐야 7, 8, 9월 가서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이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 투과목 들어갑니다. 애들 또 투과목 안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어, 투과목 과학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가 이렇게 연대, 성균, 중앙, 건국 4개입니다. 예, 의예 제외하고. 예, 의예는 들어가는 학교가 되게 많고. 예. 이렇게 4개 학교예요. 얘네들이. 근데 요 중에 예, 연대랑 중대 2개가 투과목까지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러면 투과목을 준비하냐? 투과목 준비 따로는 못하죠. 사실 내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희가 그 과학논술에 대한 강좌가 나중에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그 A레벨? 예, 아주 낮은 수준의 이해력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오란 얘기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오면 예, 걔를 가지고 말 그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접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구라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올 9회 1등급 하나 맞은 애랑 올 2등급이랑 누가 더 대학 잘 갈 것 같냐고. 수 1. 올 2등급은 아까 봤지만 최대가 중대. 잘 가면 진짜 잘 가면 송대, 한양대. 낮은 과. 올 1은 한양대 그냥 한양대 최고가 그냥 가죠. 1등급 실력이 있으면 자기가. 물론 가능성의 문제는 빼고. 예, 야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라면 수학을 1등급 정도 맞을 버리면 과학을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과목을 연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논술을 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 점수가 떨어지든 말든 나온 점수로 대학 가겠다 이런 애들한테 어울리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이게 논술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체 그 상위 대학의 10%나 차지하고 있는데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꽤 높은 비율이거든요. 전체 입시에서. 예, 굉장히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와봤자 소용이 없는 애들이 전체 중에 한 100명 중에 85명 정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논술 경쟁률이 뭐 50대 1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체감하는 경쟁률은 15대 1이 안 돼요. 얘네들은. 아무리 높아봐야 10대 1. 대부분 7, 8대 1.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3등급 걔 이전 같았으면 못 가요. 한양대 경희대가 웬 말이야. 예? 걔가 뭐 걔가 그러면 수리 논술을 되게 잘했겠냐? 아닙니다. 진짜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지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뭐 학생들 개인한테 맡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해보고 안 되면은 접으라고 해요. 만약에 미적 기하 확통 중에 뭐가 하나 안 되면 그거 안 나오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럼 그쪽으로 당연히 얘기할 거고. 만점이 필요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수업이 물론 수학을 잘하자가 1번이긴 하지만 입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입시 논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리 논술이 아니라. 그래서
수리 논술을 안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1순위의 목표가 그러니까 대학 합격이 된 지 좀 오래잖아요. 고3 수업은. 그러다 보니까 만점을 맞으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만점도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뭐 만점 맞아야 되는 학교 없습니다. 네. 뭐 높아봐야 한 85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 가능해요. 대부분의 학교들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 2, 3, 4번 중에 4번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학교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떨어져서 이거 못 풀어서 떨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감점돼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중대 같은 경우 아까 합격 붙잡 평균이 좀 낮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보면은 학생 하나가 시험 보고 나서 겁나니까 전화했어요. 자기 중대 시험 봤는데 한 문제 아예 못 썼다고. 아예 손을 못 댔다고. 나 괜찮냐고. 아니 걱정 말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잘 봤다고. 기다려 보라고.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결국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 시험 점수가 너무 높아요.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수능하고 좀 괴리가 크니까 자기가 못하는 줄 아는 애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보내보면은 예,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도 많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은 금방 잊어먹거든요. 가르쳐 놔도 어 이게 반드시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 2, 3 얘기했는데 4번은 아예 안 풀어도 돼요. 3번은 꼭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논술을 안 한 애들은 몰라요. 그런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각 대학마다. 요 유형을 어느 정도 어려운 수준까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시 상담할 때 대학 수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수업을 계속 진행했던 애들은 제가 어느 학교를 써라고 입시 상담이 굉장히 편한데 도전적으로 쓰기도 편하고.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은 이전에 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유형들. 예, 단원별로 좀 많이 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한 목표를 잡아봤는데, 예, 자기가 만약에 수학이 지금 뭐 1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의대 약학, 그다음에 연대 논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이게 왜 1등급을 얘기했냐면 연대 논술 2등급도 상관없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학을 추가해야 되니까, 예, 시기상으로 지금 3월인 거를 고려했을 때 수학과학 두 과목에 집중하는 게 과연 집중해라고 두 과목씩이나 말하는 게 맞을까 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은 수학이 1등급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 2등급이 목표 삼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이걸 보는 애들은 논술이 도움이 됩니다. 크게. 예, 매우 높이. 1 후반에서 2 정도. 이거 이제 이전에는 그냥 2에서 3 초반 이랬던 게 많이 올라갔는데 예, 거의 다 해당돼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이 목표로 할 대학의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는 게 유리한가 이 유불리 판단이 빠를수록 좋아요. 6월 달 이전엔 파악해 줄 거예요, 제가. 6월 달 이전에 파악해 줄 건데 예, 얘네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겠죠. 전체적으로. 3등급 이하는 올해 3등급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미적하고 3등급 받으면 미적하고 3등급 하여튼 3등급 이하는 수학을 예,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정말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서울을 할 방법은 논술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선택과 집중. 이거는.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3등급이다? 저는 무조건 온리 수학만 해요. 딴 거 필요 없이. 대부분 아까 최저? 지금 여기는 상위 대학인데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 안 보이는 대학들은 최저가 없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뭐 3등급이 반드시 수도권을 목표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수학 한 과목만으로도 최저만 맞추면 괜찮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작년 사례가 아니고 이제 재작년에 우리 조카를 보냈는데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나? 그 공부를 너무 그러니까 옛날엔 좀 했대요.
옛날에 안 한 애가 어딨어. 근데 뭐 1, 2학년 때 더럽게 놀았대나. 그래갖고 우리 저기 뭐야 사촌 형한테 물어보니까는 야 애랑 싸우고 뭔 짓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애가 전 과목이 거의 4에서 5입니다. 예. 뭐 7도 있어요. 수학만 뭐 한 3? 뭐 이 정도? 뭐 보니까는 옛날엔 좀 했대요. 옛날에 좀 했는데 뭐 여지역에서 잘한 게 아니라 저기 그 지방에서 좀 잘했던 거라 솔직히 말해서 뭐 실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우리 가문이라 이건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나름의 좀 비전이 있었어요. 나름의. 그래서 뭐 되게 높은 대학을 간 건 아닌데 내신이 3점대 3점 아니 4점대 가까이 온 애를 학교에서는 학종을 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뭐였냐면은 네가 원한다면 써주겠다. 이게 붙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써주냐 할 때 뭐 광운대부터 시작해서 뭐 써주겠다. 근데 어,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형수님이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쓰겠다 그러니까 학종을 쓰겠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열받았어요. 저희 형수님은 논술로 가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 쓰기를. 네, 저도 열받았습니다. 야, 저는 왜 열받았냐면은 광운대는 논술로도 갈 수 있다. 논술이 훨씬 확률이 높다. 너한텐 그렇다. 그래갖고 6개 썼는데 어, 사실은 한양대까지 썼어요. 한양대까지 썼는데 한양대 붙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실력이고 특히나 이게 이제 워낙에 수능을 못하다 보니까는 국어하고 영어로 최저를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과학은 간신히 형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과외 붙여갖고 그래도 3은 나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최저 간신히 맞춰서 어, 건동원까지는 다 떨어지고 바로 밑에 숭실대, 광운대, 그다음에 세종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유리하죠. 아무래도 목표가 높을수록 자기가 이제 도전하는 저희가 되니까. 근데 논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신 수능에서 낮은 애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절실하거든요, 얘들. 간단하게 이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만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4시즌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즌 1이 이제 지금 3월 초에 거의 다 끝났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이 논술 기본기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미적보다는 수 원투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수능에서는 사실 기본 문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 원투 쪽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표점에서. 근데 논술에서는 미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적과 수 원투가 결합해서 나와요. 얘네들이. 아니면 미적과 기하가 결합해서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전에 뭐 통합형 수능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런 식으로 각 과목 간에 연계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 문제에서도 수 원도 있고 수 투도 있고 미적도 있고 기하도 있고 이래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 이제 가장 기본기,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답안 작성은 어이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논술이라는 게 써서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2 넘어가게 되면 저희 3번 중순부터 기말고사 직전까지 얘네들은 뭐수 원투의 심층문항 그렇다고 해서 기본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학통의 주요 개념을 좀 다뤄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2주는 기하, 2주는 확통 물론 그렇게 딱 잡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애들이 눈치 못 채게 미적 문제 사이에다가 그 기하와 관련된 내용을 살짝 넣어요. 어차피 연계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게 기한지 뭔지 모르고 1학년 때 했었던 그 수투에 그 수원2에 나오는 그러니까 1학년 때 했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미적이나 수투에 나오는 그 미분 내용하고 적당히 짬뽕해서 쥐어짜요. 예. 그래서 해결해 납니다. 그걸 기대하고 넣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확통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순열조합은 거기 중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을 갖다가 문제에다 넣어요. 살짝.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되게 오래전에 배운 거지만 하여튼 뭐 물어보든 어쨌든 저희는 무조건 오픈북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막 쥐어짜서 하여튼 어떻게든 답을 냅니다. 어떻게든 답을 내요. 맞든 틀리든. 네.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7월까지 준비가 되면 예, 다시 이제 여름방학에서부터 9월까지 이때는 다시 또 처음부터 갑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이 내에서도 원투 미적기야, 원투 미적기야 이런 얘네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 큰 카테고리는 있지만 예,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거기 아마 커리큘럼은 아마 그 안내된 그 프린트 그 파란색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나가 있을 거고 거기 타이틀은 뭐 어느 단원을 하겠다, 어느 단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근데 꼭 그대로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연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이 점수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본인이 확실하게 이 학교를 가겠다, 안 가겠다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문항들을 좀 보게 될 거고, 파이널 강좌는 요거는 저기 그 직전 강좌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양대가 뭐 일요일 시험이면 뭐 그 전에 뭐 며칠, 뭐 어디가 뭐 토요일 시험이면 그 전에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신 대비하면은 내신 직전에 막 애들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것 마냥 예, 요때 그 요런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얘네들의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이제 수업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요때만 듣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수능 공부 다 하고 요것만 듣는 애들 있어요. 100% 떨어집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예, 애들이 모르는 게 나옵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한 전국 한 0. 몇 프로 안에 듣는 실력이면 모르겠어요. 예, 걔네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돼요. 개강 강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이렇게 개강합니다. 나눠진 프린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예, 저기 뭐야 그 와이프가 꼭 얘기하래요 이런 거. 그래서 어,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요거 예, 제일 많습니다. 어, 그다음에 독보적 시스테마 이거는 뭐 어떻게 시스테마인지 모르실 텐데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반칙 같은 건데 머릿속에 좀 인이백이게 만들어요 애들을 살짝.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좋지 않다.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입시 측면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반응 속도 이런 걸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문제 딱 보이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도록 가르칩니다. 얘네들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 3, 40% 정도의 그런 주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등식 보이면 뭐, 급수 보이면 뭐 보이면 뭐 이런 유형들이 줄줄줄 나오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그냥 아예 줄줄줄 나오도록 이렇게. 예. 극한 어떤 형태면은 이거는 뭐부터 시도해서 뭐뭐뭐 순으로 시도해라. 얘는 뭐 나오면 어떤 순으로 시도해라. 얘는 뭐 나오면 이거 해라. 예. 되게 똑똑한 애들이면은 그런 얘기 필요 없는데 대부분의 논술 보는 학생들은 아까도 봤지만 예, 서울대 맞아 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느 정도 좀 정형화시켜서 유도하고 나중에 이제 7, 8월 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애들이 좀 더 자유롭게 머리를 굴릴 수 있게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쉬워졌는데도 벽은 그대로 높아요. 학생들한테는.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감점 없는 답안. 이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떨어진 게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다. 75점이면 합격 가능한데 네가 74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예. 저한테 배운 학생이라면 75점 맞을 실력이 없을 수 없어요.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세 문제는 반드시 푼다는 얘기인데 왜 떨어지냐? 충분히 못 쓴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점도 감점되지 않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 있는데 답안지에다가 써놓기만 하면 점수 주는 줄 아는 애들. 100% 떨어집니다, 애들. 안 돼요, 이거. 라인부터 다 잡아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썼을 때 기호적으로 감점이 되고 어떤 식으로 쓰면 논리적으로 감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로 해서 절대 못 배웁니다. 자기가 틀려가면서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그 하루에 적어도 한 장 이상 쓸 거 아니에요. 쓰고 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봅니다. 바로 그날. 네, 다이렉트 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그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면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리로 보내요. 예, 다 써야 돼요. 예, 틀린 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예, 이것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고생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다시 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라이팅하고 리라이팅한 내용은 제가 다시 걷어서 서면 탐색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쭉 걷어서 서면 탐색해서 돌려주고 점수 평가하고 점수 평가해서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게 앱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예, 쏴드려요. 예, 그 어플로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우리 자식이 몇 점이다 이게 다 나와요. 우리 애들이 몇 점이다 다 나올 거고 그거 한 뭐 20개든 30개든 있는 대로 다 모아다가 나중에 상담할 때 요때 예, 학생들의 유불리 판단해서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대부분 이렇게 논술할 때 상담을 되게 여러 번 진행하는데 어, 통상적으로 이제 중간 기말 그다음에 이제 그 원서 접수 직전 예,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서 애들이 논술을 쓸 때 어디 어디가 유리하다. 아까 전에 뭐 사례 얘기하다가 이제 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얘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최대한 가능성 있는 학교들을 갖다가 제시해요. 아니면 본인이 원한다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아까 전에 야망 있는 거. 예, 저는 웬만하면 쓰게 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뭐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면 야 하나 정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협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한 1시간 반 정도? 예,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길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저희 뭐 그 저희 지역의 이제 입시 결과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결과 그다음에 뭐 논술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 데스크에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딱 만나야 되면 시간을 다시 잡을게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저기 그 데스크를 통해서 상담에 저기 데스크에다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살짝 말하기 민망한 내용인데 바로 등록하시면 10% DC 된답니다. 이번 달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